아, 요즘 히어로들은 못대가리도 없고 옛날 마블 작품이나 봐야겠다. Assemble. 반갑습니다. 근영입니다. 빌런과 히어로, 이 구도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건 위기의 순간 히어로가 등장하는 연출. 이런 연출에는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하나에 그들의 서사가 담겨있죠. 여러분이 놓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렸던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아이언맨 1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테러범들에게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인 한 아이 앞에, 이 등장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의 회사에서 뿌린 씨를 거둔다, 이거죠. 책임감으로 비롯된 뜻깊은 등장이었다. 아이언맨 2편에서 나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반 반코가 해머드론을 가지고 테러를 벌이기 일보 직전 사람들 앞에 자신이 무심코 알려줬던 지식을 토대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빌런, 그를 막기 위해 발동된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타심, 그런 의미가 담긴 등장입니다. 야, 근데 생긴 게 멋있으니까 등장만 해도 보시죠. 어벤져스 1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사람의 누나를 뽑고 도심에서 차를 날려버리고 이틀 동안 80명이나 죽여가며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로키. 그에게 저항하는 시민. 개빡친 로키가 죽이기 직전, 이 뒤에 캡틴이 로키한테 털리고 있을 때 아이언맨 2에서 사용했던 슈트 트리를 틀며 등장하는 개국공신 아이언맨. 마블 뽕찬다. 어떻게 쫄쫄이 입고 병뚜껑 들고 깡통 입고 있는데 멋이지? 이 장면 전에 캡틴은 얼음에서 깨어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샌드백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닉 퓨리가 나타나 임무를 준 거죠. 다시 한번 세계를 구하는 영웅으로 복귀한 캡틴의 타고난 이타심이 담긴 뜻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전에 토니는 나타샤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벤져스 멤버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Tony Stark not recommended? 심지어 나타샤가 정체를 숨기고 감시한 거라 토니는 더 삐져 있었습니다. 그런 둘 사이를 알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 일부러 블랙 위도우가 탑승한 퀸젯에 슈트 3를 틀며 치는 이 대사는 아주 훌륭한 연출이었다. 같은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포털을 통해 나타난 거대한 레비아탄. 혼자 초라하게 붕붕이를 타고 등장하는 이 장면은 뒤에 나올 장면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I'm always angry. Hold on. 원래 배너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난폭하고 강한지 알기에 싸우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계략으로 헬리캐리어에서 폭주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로키의 목적은 어벤져스의 분열뿐만이 아니라 헐크의 무력화였던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토니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Oh, I thought the Beast had wandered off. You're missing the point. There's no throne. There is no version of this where you come out on top. 하지만 토니는 헐크가 있다고 말하죠. 치타우리와의 전쟁 중에도 Where's Banner? Is he shown up yet? Banner. Just keep me posted. 배너가 왔냐며 재차 확인합니다. 마치 배너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Stark, we got him. Banner? Just like you said. Then tell him to suit up. I'm bringing the party to you. 맞습니다. 로키가 짠 헐크 무력화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바로 토니와의 대화. That much gamma exposure should have killed you. So you're saying that the Hulk, the other guy, saved my life? 배너 입장에서 헐크를 바라볼 때 사고로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를 살리기 위해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토니는 아이언맨 1편에서 사건을 겪고 수트라는 힘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I just finally know what I have to do, and I know in my heart that it's right. 힘이 생긴 이유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함이다. 따지고 보면 헐크는 배너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존재고 죽으려고 할 때마다 생존을 위해 튀어나왔으니 So I put a bullet in my mouth and the other guy spit it out. 파괴하는 존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키는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Saved it for what? I guess we'll find out.
토니가 뱉은 이 말은 다시 한번 배너의 마음을 움직였고 헐크가 어벤져스에 합류해 지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초라한 등장신은 토니의 말과 배너의 결심이 합쳐진 결과물인 겁니다. 어벤져스 울트론에 나온 장면입니다. 혹시라도 헐크가 폭주할 상황을 대비해 브루스 배너와 토니 스타크가 함께 만든 헐크 대항 시스템 헐크버스터. Don't hate. I helped design Veronica. As a worst case measure, right? 완다의 정신 조작으로 인해 민가에서 폭주하며 피해를 입히는 헐크. 그때 All right, everybody, stand down. 그거는 진짜 예고편에 등장하자마자 예매율 올라가는 소리 어마어마했죠. 근데 여기에도 담긴 서사가 있었으니 전에 토니가 배너의 심리적 변화를 도와줬죠. 그리고 배너나 헐크 둘 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토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헐크버스터를 만든 거고요. 제발 잠들라며 아이언맨이 헐크를 조업해낸 이 장면은 Go to sleep, go to sleep, go to sleep. 이 둘의 진심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말리는 토니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같은 작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울트론이 소코비아를 공중에 띄우고 난 뒤 인류를 공격했죠. 한 구역에서 울트론을 처리하는 호크아이.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궁지에 몰린 순간 엉엉 날 가져요 누나. 사실 이전까지 완다는 자신이 도왔던 울트론이 벌이는 끔찍한 광경에 멘탈이 탈탈 털렸죠. How could you? How could I what? How could I let this happen? Hey, hey, you okay? 정신력과 감정의 농도에 따라 힘이 달라지는 완다는 잡모판테 털릴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It's all our fault. Hey, look at me. 그런 그녀에게 정신치료를 해준 호크 은영 박상인 덕분에 완다는 각성을 했고 이제 잡몹은 그냥 털어버릴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문 밖을 나선 순간 You are an Avenger. 어벤져스가 된 거죠. On the ruse. Hey, everyone. Good job.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On the ruse. 이건 빌런 대 히어로 구도가 아니라서 추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아이언맨 이전에 인기가 많았던 실사화된 히어로물은 스파이더맨이었죠. 소니가 영상화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마블에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을 때 등장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캐릭터가 나왔다 라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긴 장면이라서 이번 영상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개봉 당시에 예고편에서 등장한 것만으로도 예매율을 엄청나게 높였었죠. On the ruse. Hey, everyone.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어벤져스로서 활약하기 위해 이 일 저 일 관여하며 해결하기도 하고 일을 키우기도 하는 스파이더맨. 그 과정 중에 선박에서 외계물질로 만든 무기 밀거래를 하던 벌처 일당을 막아서는데 그들을 막는 행위는 오히려 도발이 되었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선박이 두동강 나버립니다. 아무리 거미줄을 연결해 막아보려 하지만 부족한 연결로 다시 선박이 갈라지는 그 순간 Hi, Spider-Man. Band practice, was it?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 소형 리펄서 추진기를 동원해 선박을 붙이고 용접하는 아이언맨의 이 모습은 미숙한 스파이더맨과 대비되어 완숙한 대선배 히어로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겨줬습니다. I just wanted to be like you. And I wanted you to be better. 토니는 과거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일을 크게 벌였고 최선의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죠. 자신과는 다르게 피터만큼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수트라는 힘을 얻고 과신하며 일을 벌였던 과거 아이언맨, 수트라는 힘을 얻고 과신하며 일을 벌이는 스파이더맨.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거죠.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Okay?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심만큼은 뛰어난 후배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스파이더맨은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아이언맨은 이때 선박의 사람들만 지킨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마음까지 지켜준 겁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피터를 믿고 요원들을 투입시킨 것도 토니죠. 여러모로 많은 의미가 담긴 등장이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다들 알죠? BGM과의 궁합까지 지려버렸던 그 시절의 토르, 그립읍니다. 당시 헬라에게 묠니르가 파괴당했죠. 묠니르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캐릭터이기에 묠니르의 파괴는 토르가 힘을 잃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작중 토르도 It's too strong. Without my hammer, I can't.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오딘은 토르의 진정한 힘은 망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며 Are you Thor, the god of hammers? That hammer was to help you control your power, to focus it. It's never your source of strength. 토르의 정신을 각성시킵니다. 이후로 토르는 망치의 신이 아닌 천둥의 신으로 거듭났고 멸니르에 끌려있던 인식이 토르에게 옮겨지는 뜻깊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BGM이 참... 가사까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어벤져스를 떠나 연인이 되어 함께 잠적해 지내는 완다와 비전, 그들을 습격하는 타노스의 부하들 블랙 오더, 그들의 목적은 비전 이마에 있는 마인드 스톤. 그들의 전투력과 비전의 부상으로 아카디아만 가는 상황. 궁지에 몰린 두 사람. 그때 시빌로 이후로 스티브는 토니와 절교한 상태로 와칸다에 잠적했었죠. 배너가 토니의 구형 핸드폰을 사용해 캡틴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까 온갖 상상을 했었는데 저의 상상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로 뜻이 달라도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마음으로 뛰어드는 영웅들의 모습, 지릴 수밖에 없죠. 이 시절 마블에는 낭만이 있었다. 같은 작품에서 나온 장면이죠. 마인드 스톤을 탈취하기 위해 와칸다까지 찾아온 타노스 군단. 타노스의 부하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달려들어 어벤져스 멤버들을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헬라에게 파괴당한 멸니르를 대신해 만든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등장한 거죠. 이때 브루스 배너의 반응이 관객의 몰입도를 대폭 높여줬습니다. 토르가 이거 만들려고 중성자별 에너지를 맨몸으로 견뎌내다가 너덜너덜해졌죠. 토르의 그 강한 육체로도 견뎌내기 어려웠다는 건데 이때 토르의 정신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르가 생긴 거나 목소리까지 보시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이 장면을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동생 로키와 헤임달도 잃고 무기력하게 아스가르드 백성들까지 잃어버렸던 토르에게 이 모습은 진정한 어벤져였습니다. 같은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거대 바퀴 전차를 투입시키는 블랙 오더. 블랙 위도우와 오코에가 깔려 죽기 직전 이전까지 완다의 능력은 애매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로 그 말이 쏙 들어갔죠. 비전과 마인드 스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탈해 이 행동은 판단 미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만약 완다가 전차를 막지 않았다면 생명의 은인인 블랙 위도우를 잃었을 겁니다. 근데 완다가 참 기구한 게 누군가를 잃기 싫어서 한 행동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다니 참 안쓰럽네요.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 없나요? 그 시절 마블 히어로들의 등장에는 단순한 등장을 넘어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감, 이타심, 사명, 결심, 각성.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에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히어로는 지키는 존재,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근데 지금 마블 캐릭터들을 보면 어떻죠? 여자 히어로도 뛰어나다, 흑인 히어로도 뛰어나다, 동양 히어로도 뛰어나다, 못생긴 히어로도 뛰어나다. 본질을 잃었기에 서사도 잃는 겁니다. 히어로는 뛰어난 존재이기 이전에 누군가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 장면을 말하지 않았죠.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집결하는 이 장면,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설명과 감상은 그 누구보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Assemble. 본질을 잃은 장르는 대중이 외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